예, 점점 영화를 보면서 약간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에어컨 때문인가 아니면 영화 내용 때문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까미오 꼴로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포스터는 마지막에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이 포스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드비노 니탕 감독이 만든 건데요. 지금 탐정이라는 영화 만홍의 샘 1, 2를 촬영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 출신이 까미오 꼴로델은 각본과 감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니만큼 말로, 대사로, 스토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장면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장면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화를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스토리 혹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라인을 따라서 영화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좀 더 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촬영 감독 출신의 감독이 찍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의 장면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혹시 보시면서 이런 장면은 왜 들어갔을까? 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네? 이런 것들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여러분들 다 정답을 말하면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난 하나 뽑아보겠다. 찾은 게 없다면 혹시 나는 이런 게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조금 주목이 됐다. 촬영 감독이 주목하고 있는 거다. 또 촬영 감독이 그것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거든요. 클로즈업 하다가 뒤로 쫙 빼면서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이럴 때는 그 클로즈업 한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장면에서 시작했습니까? 맨 처음에 동생이 클로델을 어두운 숲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동생이 촬영 감독이 지금 까미오 클로델이라는 어둠에 감춰진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클로델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지금 감독이 자기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이 장면이 좀 결정적이었다. 하나. 예, 선생님 오늘 깁스하고 오셨는데 예, 가장 튀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저는 마지막에 자기가 만들었던 거 다 깨부시는 장면이 에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렇죠. 다 깨부시는 장면. 만들었던 작품을 다 깨부시는 장면. 저는 그것도 작품 파괴. 작품을 파괴했고요. 또 그보다 살짝 앞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살짝 앞 장면에서 전시회 때 동생이 떠나고 망연자실한 얼굴 표정, 그런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저는 어떤 장면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냐면요, 까미오 클로델이 맨 처음으로 만든 대리석 조각 작품 있잖아요. 그걸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버립니까? 강 속에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등장하는 자연물 중에 흙, 진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 가방에다 진흙을 막 담아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진흙하고 막 하나 돼가지고 몸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흙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 만든 작품은 뭐였어요? 발이었죠. 발이라는 건 뭡니까? 발이라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흙과 관련돼서 흙과 친하죠. 발은 흙과 친하죠. 그러니까 흙을 돼지라고 생각해 보면 돼지를 계속 밟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발은 그래서 계속 무게를 느끼는 거고, 중력을 느끼는 거고,
어떤 현실적 인간을 표현하는 것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홍수 장면 생각나세요? 홍수 장면에 보면은 조각 작품을 물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꺼내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꺼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꺼내기 전에 그게 어르르르 하면서 보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이건 고정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까미오 클로델하고 로댕하고 격렬하게 키스를 할 때, 키스를 하는 클로즈업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뭐가 흘러가는지 보셨습니까?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강이 마치 우리 울돌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뒷장면이. 그런 게 유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까미오 클로델이 맨 처음에 로댕의 작업실에 가가지고 한 게 속고를 타는 거예요. 속고를 타는 건데 그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속고는 고정돼 있습니까? 유동성입니까? 유동성이죠. 굳으면 굳죠. 그렇지만 섞을 때는 엄청난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얀 속고를 타는 것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로댕은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흙이에요? 흙, 발, 고정이에요? 아니면 강유동성 작품 파괴예요? 그래서 로댕은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까미우는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로댕도 엄청난 조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조각가라는 거, 예술가들은 항상 그 전에 있는 예술, 주요한 예술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은 예술, 더 참된 예술을 찾아 나선 실험의 역사가 예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로댕의 이런 작품이 뭐에 반해서 나왔겠죠. 뭐에 반해서 나왔는데 이게 천상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 대비는 그렇게 크게 안 나왔어요. 이 대비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그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까미오 클로델의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개념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감독이. 저는 당분간 까미오 클로델에 관련된 영화 중에 이보다 더 명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보다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저런 고정된 것, 대지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우리 일상에는 사는 사람들의 삶과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좋은 선생인가요? 아니면 잘 가르치는 활동성인가요? 나쁜 선생이에요? 나쁜 놈. 무슨 말이, 좀 슬픈 이야기예요. 좀 슬픈 이야기인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팠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반쪽 몸을 못 써. 그럼 병수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어르신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치도 많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A를 다 차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프고 난 이후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육체가 거기에 실체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대로 거기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활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활동성이 떨어지면 저를 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체입니까? 활동성입니까? 저는 좋은 선생인가요? 잘 가르치는 활동성인가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둘 다이기도 하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이 고정적인가요? 사랑이 고정적인가요? 결혼이 훨씬 고정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어요? 결혼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죽은 결혼이 될 확률도 높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라는 건 실체입니까? 아니면 엄마로서의 활동성입니까? 애인이나 부인이나 이런 것은 실체예요? 아니면 유동적인 활동성이에요? 자, 과거에는 그런 것들 다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회화에서는 인상주의, 그리고 철학에서는 헤겔부터 사람들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는 활동성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가 실체인가 활동성인가 모든 국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인상주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빛에 따라서 계속 유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영화에서는 로댕이 까미오 클로델의 작품을 이렇게 교정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 촬영으로 만지면서 그때 대사를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균형과 윤곽을 생각해 표면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것은 계속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적이라는 것은 인상주의의 표면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하나의 건물이 실체가 아니라 빛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유동성일 뿐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네는 수련, 그 유동성을 상징하는 물 위에 비친 나무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도 흔들리죠? 빛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곱하기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상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그 다음에 구조를 강조하고요. 이거는 유동성이 아니라 아까 표면을 강조하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아까 말했던 제가 실체, 구조. 자, 예술가들은 구조를 그리는 예술가가 있고 표면을 그리는 예술가가 있어요. 구조를 그리는 예술가, 표면을 그리는 예술가.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구조를 그린 걸까? 표면을 그린 걸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을 어떤 타협도 없이 계속 추구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괴로워졌죠. 굉장히 괴로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의 예술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런 작품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하면 로댕처럼 되겠죠. 예. 뭐 이자벨 아자니 역의 아자니가 까미오 역을 맡았는데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로댕 역을 맡았고요. 이게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까미오 클로델이 70세 아니면 80세 거예요. 그 이제 노년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손이 굉장히 젊었을 때 한 노동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 그 조명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쫙 비춰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조명 감독이 이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댕이 본 까미오 클로델이고요. 이게 까미오 클로델이 본 로댕입니다. 예.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두산 위에 있는 시선?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선이 보이세요? 명암선. 이런 명암선들, 이런 선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만약에 선생님 얼굴을 똑같이 섞어로 뜨잖아요. 그럼 저런 느낌이 안 나와요. 저런 느낌이 안 나오고 저것을 일정 정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뭔가를 계속 강조하고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요. 또 로댕은 항상 아틀리에에서 찍은 로댕의 사진은 이렇게 아틀리에의 주인으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틀리에에서 까미오 꼴로델은 가운데 주인공으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작업하고 있는 장면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게 까미오 꼴로델이 만든 아까 그 흉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댕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래 놔두고 비교해 보면 차이를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일단 더 깔끔하죠? 이건 더 거칠거칠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어느 정도 선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을 강조한단 말이 지금 이런 선들이 이걸 지금 이제 까미오 꼴로델도 그렇고 로댕도 그렇고 조각의 장르로 치면 인상주의 조각이거든요. 인상주의 조각이라는 것은 윤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윤곽을 강조하면서 이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윤곽이라는 건 이거예요. 외형선. 외형선이고, 아까 그 막 조각 작품을 이렇게 돌리면서 외형선을 봤죠. 그때 가에 생기는 게 외형선이에요. 그게 윤곽이에요. 그 가 쪽에 쭉 생기는 거. 조각은 그 외형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돌아가면은 그 뭐랄까요, 그 아폴론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미오 꼴로델은 머리와 얼굴 사이에 구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어떤 눈이나 얼굴 이런 것들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까미오 꼴로델의 수상 연구고, 지금 이게 까미오 꼴로델이 만든 왈츠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아까 드뷔시랑 춤추는 거 봤습니까? 드뷔시랑 이렇게 춤추는데 까미오 꼴로델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가지고 앉죠. 왈츠는 유동성을 상징할까요? 고정성을 상징할까요? 유동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지러워서 앉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복선들,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까미오 꼴로델 좀 더 봐볼까요? 이거 두상들이고요. 아까 이게 그 지강티, 그 젊었을 때 가장 최초로 세웠던 모델, 남자 모델을 만든 거고, 역시 근데 까미오 꼴로델이 초기에는 로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흙, 발, 돼지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흙, 발, 돼지를 표현한다는 말은 인간을 이상화시킨단 말일까요? 아니면 현실 속의 인간을 표현한단 말일까요? 발에 땅을 딛고 있는 현실의 인간을 표현하는 게 로댕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의 조각 형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전에는 신고전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마치 신의 몸처럼 이성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름이나 굴곡이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고 매끄러울수록 좋은 겁니다. 없고 매끄러울수록 좋고,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근육은 왜 생겨요? 왜 종아리가 두꺼워지죠? 중력을 버티면서 계속 다녀야 되니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이 안 배겨. 그래서 그 신고전주의 예술 작품들은 매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주름이 없어요. 이런데 접히는데 주름이 없어요. 오직 윤곽만 중요합니다. 오직 윤곽만 중요한데, 어떤 이제 로댕이 그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현실 속의 인간을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의 바로 제자 까미오 꼴로델이 로댕과의 차별점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변해버렸다는 것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미오 꼴로델은 아까 정신병원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잊혀졌는데 1980년대에 그 동생 있죠. 시인 동생 폴의 손녀가 가족에서 보관하고 있던 까미오 꼴로델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의 전기를 썼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류 작가, 그 다음에 오히려 로댕에게 영향을 준 작가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00 몇 년도, 제 기억으로는 80년대입니다. 예? 후손을 잘 돼야 돼요? 어쩌면 다 뒤지는데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슬픈 이야기를 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고정돼 있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잖아요. 아까 무서워 계속 그랬죠. 무서워 두려워 계속 그랬잖아요. 한때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괴로운 일인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50에 가까워지고 아직은 50 되려면 좀 많이 남았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왈츠의 확대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클로델의 어떤 개성이 만개할 시점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선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인상주의의 그림이고 저기에 돌로 돼 있는 육중한 건축물이 서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유동성이다. 다만 돌은 좀 더 오래 남겠죠. 언젠가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또 우리 순간적으로 계속 빛에 의해서 분쇄되고 이런 것들이 인상주의가 기본적으로 실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현대적 사유를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중년이라는 작품인데 아까 로댕이 이 작품 보면서 엄청 열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로댕의 부인은 정식적으로 혼인한 게 아니라 모델도 하고 아주 로댕이 못 살 때 모델도 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아주고 살림살이도 다 해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강지처죠. 그런데 또 공식 자기의 지금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명성에 걸맞는 그런 귀수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약간 창피해하면서 위고의 그 장례식장에도 안 데리고 하고 막 그 나무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댕은 이 장면을 보고 자기의 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고발하는 것처럼 여겼는데 사실은 그 까미오 클로델은 이 작품을 시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어떤 어린 생기가 있는 활동성이 왕성한 시기를 떠나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시점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성이에요. 맞습니까? 변화라는 건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까미오 클로델은 생각했는데 로댕은 자기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댕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로댕이 스타가 된 게 이 작품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현실적인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자기가 실제로 모델로 사용한 사람의 사진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이제 그런 누명을 벗게 됩니다. 이 작품이. 그런데 이게 지금 로댕이 맞서고 있는 기존의 예술 작품이에요. 신고전주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긴 있는데 모양으로만 있지 중력을 견디면서 노동하면서 생긴 근육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런 근육이고요. 장근육들. 그리고 역시 이건 신고전주의의 작품이고 아까 까미오 클로델이 이렇게 업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등에 있는 골반의 뼈들이 쫙 드러나면서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근육들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인간의 몸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지금 이 등에 뼈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뼈와 살덩어리, 피, 뼈, 살 이런 것들을 혐오해요. 신고전주의는 인간은 신과 동물의 사이존재인데 이 사이존재가 신을 지향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물을 지향하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력을 여러분들 발레 보면은 토슈즈 신고 꽃발 신죠? 그 이유가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중력을 벗어난 자유로운 춤이 발레입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는 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체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뼈와 살들이 보이죠. 이게 로댕의 작품이고요. 지금 이거는 로댕의 작품이고요. 이 두 개는 까미오 꼴로델의 작품입니다. 뭐가 달라요? 딱 보면 오늘의 퀴즈. 유동성? 이게 더 유동성이 있죠? 이거는 더 유동성이 없고요. 또, 예? 또 균형감. 그죠? 이것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균형을 잃지 않아. 중심을 지켜요. 그런데 얘는 쓰러지죠. 예, 이게 까미오 꼴로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유동성, 역동성, 그러면 동시에 위태로움, 균형이 사라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겠어요. 이 작품을 당시에 신구년주의를 이제 막 벗어난 사람들이 보고. 이건 칼레어 시민이고요. 칼레어 시민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6명의 어떤 성이 포위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칼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대편에서 야, 너희 가장 명망 있는 사람 6명이 목에다가 그 창고 열쇠를 걸고 투항하면 그 사람들은 죽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간을 본 거죠. 그랬는데 칼레 시민 6명이 그 일을 수행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단도 높이 안 세우고 낮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문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지옥의 문은 그 단테의 신곡에서 착안한 것이고, 거기에 안에 보면 다나이드라는 그런 그 딸들이 있어요. 딸의 복수역인데 딸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위가 자기를 죽인다는 신탁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딸들이 시집을 가면 첫날 밤 치르고 다 사위를 죽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명의 딸들이 지옥에 가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울 수 없는 독에 물을 길어서 담는 것이 이들이 처한 벌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물독이 보이시죠?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 그 로댕의 작품 중에는 항상 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딱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을 검색해 보시면 다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꼴로델의 작품은 이렇게 기울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게 됐고요. 10시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